3천만 원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2명이 70대 할머니를 에워쌌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통장과 약봉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손등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왜 70대 할머니는 남자 2명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창구 앞에 나타난 저 남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3년 전 2월 어느 추운 날, 서울 강북구의 작은 은행 지점, 오후 3시, 회전문을 밀고 들어온 김정수는 멈칫했습니다. 은행 안의 난방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코트 안쪽 얇은 스웨터만으론 밖의 영하 날씨를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곳에 온기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정수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얼굴 양쪽으로 가지런히 내려와 있었고 목도리는 실밥이 풀어져 끝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패딩 점퍼 소매는 안감이 보일 정도로 낡았고 운동화 뒤꿈치는 밑창이 절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대기줄은 길었어요.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젊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고 앞쪽 여자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정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옆엔 최근에 베인 듯한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은 검게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106번 고객님,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정수는 일어서며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낡은 인조가죽 가방은 손잡이가 찢어져 있었고 지퍼는 녹이 슬어 뻑뻑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한지훈이었습니다. 3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얇은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죠. 그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1,000만 원 찾으려고요.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통장을 받아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충분했지만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큰 금액이신데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우는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책상에 툭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도 있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어요. 귓가가 달아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환하게 내리쬐었고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가 에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도장을 찍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현금을 세어 봉투에 넣고 정순에게 밀어줬어요. 다음부턴 사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출하시면 계좌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현금 봉투를 받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터덜터덜한 걸음걸이, 회전문이 돌아가며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우는 다음 손님을 부르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정순의 가슴속에서 무엇이 부서지고 있는지, 그녀가 왜 매달 이 돈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2주 후 정순이 다시 은행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모였습니다. 지훈의 옆자리 직원 박수진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같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목도리는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여전히 밑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가의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볼은 꺼졌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멍이 손목 부근에 번져 있었어요.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손으로 가방 끈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한숨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다물었고 시선은 바닥 타일을 향했습니다. 106번 고객님. 다시 지훈의 창구였습니다. 정수는 일어서며 비틀거렸어요. 옆 사람이 놀라 쳐다봤지만 정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1,000만 원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났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통장을 받아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인출 내역이 쭉 나열돼 있었죠. 매달 1,000만 원씩 정확히 같은 날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지훈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기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 거 확실하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제 돈이에요. 제가 쓸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우는 입술을 눌러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우는 정순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손등에 멍, 손가락에 굳은 살, 손목에 상처, 그리고 코트 단추. 단추 하나가 떨어졌는지 실만 남아 달랑거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지훈이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안쪽이 잠깐 보였어요. 약봉지가 여러 개 구겨져 있었고 병원 영수증도 보였어요.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정수는 서둘러 가방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더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정수는 사라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정순의 손등에 남은 멍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의 휴대폰에 은행 시스템 알림이 떴습니다. 고객 김정순, 새벽 2시 47분 조회 기록. 새벽 2시에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지훈아, 어제 새벽에 저 할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은행 번호로. 새벽에요? 응. 근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어. 할머니 아들인가 봐. 완전 화난 목소리로. 엄마 통장에 돈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라고 말 못한다고 했지. 근데 그 남자가 욕하면서 끊더라. 지훈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정순의 계좌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한 달 후, 정수는 또다시 은행에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새로운 멍이 있었어요. 오른쪽 광대뼈 아래 누르스름한 멍이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6번 고객님, 정순이 창구로 왔습니다. 이번엔 종이를 먼저 내밀었어요. 종이엔 떨리는 글씨로 1,000만 원 출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받으며 정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괜찮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받아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거래 내역. 매달 1일 1,000만 원 인출. 매달 5일 1,000만 원 인출. 매달 15일 1,000만 원 인출. 그리고 또 다른 내역이 보였습니다. 빅스론 대부, 퀵캐시 대출, 슈어론. 사채업체였습니다. 정순의 통장에서 매달 거액이 이 업체들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빨리 좀 해주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ATM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왜 안 돼? 젊은 남자가 ATM을 발로 찼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눈가는 충혈돼 있었어요. 그가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그가 정순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순에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어요. 엄마, 돈. 정순은 황급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야, 여긴 사람 많아.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은행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지우는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여기선 조용히 해주세요. 민수가 지훈을 노려봤어요. 누구세요? 내 엄마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지금 다른 고객분들 불편해하세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곤 정순에게 손을 뻗었어요. 엄마, 빨리.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100만 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습니다. 정순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돈을 모았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리곤 은행을 나갔어요. 정수는 바닥에 남은 마지막 지폐를 집어들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그리곤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갔어요. 지우는 창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할머니 아들한테 계속 당하는 것 같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대로 둘 순 없다. 그날 밤 지우는 은행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정순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정순의 통장에서 매달 송금되는 곳. 빅스론 대부 마이너스 채무자 김민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메모지를 건넸어요. 어제 또 전화 왔어. 그 남자 김민수라는 사람. 엄마 통장 잔액 물어보면서 욕했어. 녹음해뒀어. 지훈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빨리 말 안 해? 내가 직접 가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주 후 지우는 정순의 계좌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달 1일 마이너스 김정순 계좌에서 빅스론 대부로 1,000만 원 송금. 매달 5일 마이너스 김정순 계좌에서 퀵캐시로 1,000만 원 송금. 매달 15일 마이너스 김정순 계좌에서 슈어론으로 1,000만 원 송금. 총 3,000만 원. 그리고 채무자 이름은 모두 김민수였습니다. 지우는 사채업체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빅스론 대부죠? 김민수 씨 채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은 거칠게 대답했어요. 김민수? 그놈 돈 안 갚고 튀었어요. 엄마가 대신 갚고 있죠. 얼마나 남았나요? 원금만 2억이에요. 이자 합치면 3억 넘어요. 3억?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민수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모르죠. 연락 두절이에요. 대신 엄마가 계속 갚으니까 우린 상관없고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70대 할머니가 아들의 3억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0만 원씩. 그럼 정수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지우는 정순의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청소 대행 마이너스 80만 원. 재활용품 수거 마이너스 50만 원. 식당 설거지 마이너스 90만 원. 매달 들어오는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 그런데 나가는 돈은 3천만 원.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지우는 또 다른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캐피탈 대출 마이너스 1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수는 자신의 이름으로도 돈을 빌리고 있었어요. 아들 빚을 갚기 위해 자신도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정순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볼은 더 꺼졌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106번 고객님, 정순이 창구로 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요. 오늘 일 나가야 해서 5분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정수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어요.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은행 거래 내역 보면 다 나와요. 매달 사채업체로 송금되는 거,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받는 거 다 보여요. 정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대로 가면 할머니도 파산해요. 할머니 명의 대출만 벌써 1억 넘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해요. 왜요? 민수가 제 아들이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아빠는 민수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뒤로 전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을 3개씩 했어요. 새벽 청소, 낮엔 식당, 밤엔 경비. 민수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민수가 대학 다닐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죠.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빚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죠. 못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빌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신 안 한다고. 정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빚을 갚아줘도 또 빚을 지고, 또 갚아줘도 또 지고. 이제 3억이 넘었어요. 그럼 왜 계속 갚아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해요. 안 갚으면 민수를 죽이겠대요. 진짜로 죽일 것 같아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전 민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사채업자들 협박하는 거 불법이에요.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경찰 가면 민수가 잡혀가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다간 할머니도 죽어요. 과로로 빚 때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늙었어요. 근데 민수는 아직 젊어요. 민수는 살아야 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빅스론 대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아요. 이번 달 것도 보낼게요, 네.
전화를 끄는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일 나가야 해요. 오늘 못 가면 돈 못 받아요. 지우는 정순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우는 빈 상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순 없다. 그날 밤 지우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불법 사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후 오전 10시. 은행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같은 회색 패딩, 같은 해진 목도리, 같은 밑창 떨어진 운동화였습니다. 얼굴엔 새로운 멍이 또 생겨 있었어요. 이번엔 왼쪽 눈 밑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구에서 그녀를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6번 고객님, 정순이 창구로 왔습니다. 또 1,000만 원이요.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받으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오늘은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순,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검은 패딩을 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스포츠 점퍼를 입은 30대 남자였어요. 검은 패딩 남자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정순 씨, 이번 달 돈 준비했죠?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웅성거림이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정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긴 은행이에요. 밖에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 해요. 어차피 돈 찾으러 온 거잖아요. 빨리 찾아서 우리 줘요. 검은 패딩 남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훈이 창구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은행이에요. 검은 패딩 남자가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전 이 은행 직원이고요. 지금 다른 고객분들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피해? 우린 그냥 우리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김정순 씨가 우리한테 빚졌거든요. 스포츠 점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3억이요. 이번 달분 3천만 원 오늘까지 주기로 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지금 찾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빨리 찾아요. 우린 바빠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검은 패딩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불러봐요. 우린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 거예요. 합법? 불법 사채 맞잖아요. 증거 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 비틀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고 가방이 떨어졌어요. 할머니, 지훈이 달려가 정순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배어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지우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 검은 패딩 남자가 정순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통장, 신분증, 지갑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돈 어디 있어요? 오늘 찾으러 왔으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돈 얘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은행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진이 황급히 물을 가져왔고 지점장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린 오늘 돈 못 받으면 안 돼요. 김정순 씨, 일어나서 돈 찾아요. 스포츠 점퍼 남자가 정순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지훈이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야, 이 새끼가. 검은 패딩 남자가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패딩 남자와 스포츠 점퍼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경찰관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불법 사채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린 그냥 손 내밀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은 패딩 남자가 지훈을 노려봤어요. 내가 신고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두 남자를 끌고 나갔어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지훈이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안 돼요. 민수가 위험해요. 민수 씨는 경찰이 보호할 거예요. 그 순간 은행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그는 은행 안 상황을 보며 멈칫했어요. 경찰차, 바닥에 쓰러진 엄마, 흩어진 물건들. 엄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보자 더 크게 울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수는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관 하나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김민수 씨 맞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요?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엄마가 지금 아픈데 조사 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민수를 데리고 일어서려 했어요. 정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민수는 안 돼. 정수는 경찰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민수만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민수는 보내주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찰이 민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야. 작은 목소리로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정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우는 그녀 옆에 서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바닥엔 정순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낡은 지갑, 해진 손수건, 약봉지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어린 민수와 젊은 정순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 후 병원. 지우는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502호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정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링거줄이 가느다란 팔에 꽂혀 있었고 베개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우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눈가는 붓고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요. 지우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어요. 정수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려 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어요. 숨을 몰아쉴 때마다 어깨가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도 전일 나가야 한다고 학교에 안 갔어요.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피곤하다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정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3억 빚을 갚으려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셨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민수한테 미안해서 제가 편하려고 돈을 번 거예요.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손등의 멍은 아직도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채업자들 다 잡혔어요. 빅스론, 퀵캐시, 슈어론. 전부 불법 영업이었어요. 법적으로 빚은 무효예요. 할머니가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지난 3년간 할머니가 갚은 돈이 총 9억이에요. 그중 7억 정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빌린 대출도 사채업자들이 강요한 거라 일부 탕감될 거예요. 정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지우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구치소 갔다 왔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다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 같았어요.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링거줄을 타고 약물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지훈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 남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정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웃는 게 링거 소리가 규칙적으로 똑똑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2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정순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비틀거리진 않았습니다. 지훈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처음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버스 타면 돼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차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정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왔고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수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걷는 직장인들, 평범한 일상. 정순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인 풍경이었어요. 지훈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 면회 다녀오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예전보다 맑았어요.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평생 빚졌다고. 나와서 제대로 살겠다고.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민수와 젊은 정순이 함께 찍은 사진. 모서리는 해졌고 색은 발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정순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지우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그 사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낡은 빌라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정순의 집이었어요. 외벽엔 금이 가 있었고 계단은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겐 그곳이 집이었어요. 정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 지훈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등은 여전히 조금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엔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 속 정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진한 베이지색 코트는 깨끗했고 단추도 모두 제자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새 것이었고 운동화 대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에 살이 올라 있었고 눈과 다크서클은 사라졌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입술엔 옅은 색이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도 새 것이었어요. 인조가죽이 아닌 청가방, 손잡이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정수는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틀거림은 없었어요.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훈의 창구였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순도 웃으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통장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어요. 7억. 돌려받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어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낼 거예요. 반찬 가게요. 요리는 자신 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도 곧 나와요. 모범수로 감형받았대요. 나오면 같이 가게 할 거예요. 둘이서. 정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정수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돌아서서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지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도 손을 흔들었어요.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정순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은 밝은 햇살 속을 걸어갔어요.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고개는 들려 있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정순의 머리카락이 살랑 흔들렸어요. 코트 자락이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정수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어요. 정순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행 안 지우는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창밖으론 여전히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은행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그 여운만이 남아 흔들림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지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침묵 속에서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